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한국은행 기습 발표, 무주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지금 무주택자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왔습니다. 첫 번째, 양극화로 70%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두 번째, 분양 기회로 상대적으로 가점이 높기 때문에 3기와 서울 당첨 가능성이 높으며, 마지막으로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는 입지와 타이밍, 조건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15년 수준까지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2, 3년간 집값 하락과 대출 규제 제한 등을 기습 발표했는데, 이것도 큰 호재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수요일 한국은행 기습 발표, 무주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지금 이창용 총재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연방 총재하고 이창용 총재 둘 다 지금 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이냐, 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무주택 축하, 양극화, 분양, 갭 투자 기회, 내년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떨어지고 한 20% 정도 30% 정도는 뛴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무주택자들한테는 기회가 넓어집니다.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 먼저 양극화의 기회가 있고요, 두 번째 분양받을 기회, 세 번째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적은 돈으로도 좋은 집을 잡을 수 있는 기회, 갭투자의 기회죠. 먼저 양극화, 서울을 포함해서 상위 30% 외에 대부분의 집이에요. 이게 70%에 해당되는 것들은 지금 가격이 못 가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얘들을 더 싸게 잡을 수 있습니다. 뭐 당장이 아니라도 좀 더 기다려도 돼요. 자, 공사비 폭등으로 양극화 손실. 그렇죠.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집값 싼 지역들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추가 분담금 이런 어떤 늪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금매를 잡을 수도 있죠. 다주택자, 법인, 영끌, 또 구축, 오래된 것들, 얘들 헐값 매물로, 이게 다주택자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영끌이 던지는 구축을 헐값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어요. 분양 기회, 구축의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 하락과 미분양 증가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주택이 하락하게 되면 청약 경쟁률도 약화돼요. 그리고 유망지역, 3기 신도시라든가 뭐 서울같이 유망지역 경쟁률이 약화돼서 아무래도 무주택자들이 가점이 유리하잖아요. 특공 자격도 좋고. 자, 서울이라든가 3기 신도시, 그 지역 우선은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제. 또는 권역, 뭐 경기도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 권역 차선, 얘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잘 활용할 수도 있다. 세 번째, 갭 투자 기회. 지금 전세가가요 51주 연속 올라가고 있어요. 51주. 소액으로 투자해가지고 서울이라든가 상급지, 또 실거주까지 폐지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 조금의 돈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온다. 더군다나 타이밍이라든가 입지라든가 가격 선택까지도 지금 하나도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집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번에 부동산 대폭락의 기회. 시공사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마다 난리. 그렇죠. 아무래도 시공사 조합 서로가 지금 난립니다. 너무나 지금 이거 추가 분담금이 너무, 공사비가 너무 뛰어버렸어요. 자, 부동산 대폭락, 당연히 폭락이 요인이 되어버렸어요. 구축이 하락하고 헐값에 또 매도를 해요. 지금 미분양 급증하고요. 볼까요? 서울이 아닌 비서울, 대충 5억이나 6억 미만은 지금 위험해요. 구축 아파트는. 아니, 지금 당장만 넣고 보면 그렇다고요. 뭐 아직 시간은 또 가봐야 알겠지만, 공사비가 뛰고 재건축 리모델링 하면 할수록 손해인데, 예전에 1억 2억이면 아파트 싸다, 이 싸니까 얘들은 나중에 뭐 3, 4억 조금만 먹어도 2억 먹겠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얘가 추가 분담금, 공사비
2억밖에 안 가는 게 공사비는 비슷하게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2, 3억이면 되는데 이제 5억이야, 5억. 그러면 7억인데 그 주변에 새 아파트가 7억도 안 가는데 얘는 예물단지가 돼서 빈집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은. 전국 70% 한마디로 퍼센트를 꼭 따지면 70% 이상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 어렵다. 그 다음에 헐값 매도,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자, 누가 헐값 매도 하겠어요? 아무나 헐값 매도 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 법인들, 이 사람들이 집을 많이 잡았는데 그 전에 싸게 잡아서 추가 분담금 내고 새 아파트로 끌고 가야겠다 했는데 이거 웬걸, 추가 분담금 폭탄이야. 여러 개 끌고 갈 의미가 없어요. 괜히 세금만 세고 던질 거 아니에요. 던지는데 헐값에. 이번에 또 서울 외곽 수도권하고 지방의 대부분이에요. 수도권 지방은 얘들이 구축 매도하기 바쁩니다. 물론 구축만 나쁜 게 아니에요. 가격이 터무니없는 신축은 더 안 좋아요. 더 떨어져요. 가격이 비싸니까. 구축이 못 가기 때문에 신축이 더 떨어진다고요. 비인기 지역, 매물 적체, 대부분 지역이 지금 거래가 급감했죠. 마지막으로 미분양 증가하고 있죠. 기존 아파트가 못 가면 미분양이 늘어납니다. 신축이 지금 정체예요.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구축이 못 가니까. 구축 아파트 가격 하락 여파로 신축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있고 거래도 안 돼요. 미분양이 당연히 급증하겠죠. 기존 아파트 하락으로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분양 회피, 가격 거품이 많은 미분양 같은 경우, 얘가 고분양이다. 그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돼요. 옛날에는 마이너스 1000, 2000, 지금 억이에요. 마이너스 1억, 2억. 그래서 정리하면 무주택자들은 구축 폭락, 헐값 매도, 미분양을 골라 잡을 수가 있다. 자, 이번에 한국은행 집값 폭락 폭탄 발표 몇 번 했던 얘기인데 또 언급했죠. 2025년까지 집값 하락한다. 경기 침체 경고. 자, 그러면 한국은행 폭탄 발표 25년까지 2025년까지 주택경기, 실물경기가 동반 하락한답니다. 경기 침체도 심각하고 경제 성장률, 무역 수지도 아직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회복 중이죠. 회복 중. 주택경기 하락 3분기 후 실물 경기 얘는 감소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15년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오버했어도 2015년이면 여러분들 집값이 대략 2배나 비싸다? 한 3배 비싸다고 보면 돼요. 10억짜리가 4억으로 떨어질 거예요. 2015년으로 떨어진다면 10억짜리가 4억으로. 출산율이 0.75명인데 세계 217개국 국가 중에서 꼴찌잖아요. 만약에 2015년 수준으로 하락한다면 1.6명 아이를 낳는다는 통계 자료도 나와요. 2015년 아파트 평균은 강남이 10억이에요. 지금 강남 평균 23억, 서울 5억입니다. 서울 평균 13억, 전국 2억 5천입니다. 전국 평균 5억. 지금 거의 2배에서 3배까지 다 떨어지죠. 자, 경제위기 3가지 경고.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취약, 차주, 좀비 기업, 다중 채무, 정말 너나 나나 할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부동산 PF, 고금리 장기, 미분양 건설사가 지금 계속 부도나고 있어요. 자영업자 대출로 인해서 이 상업용 부동산, 영업비용, 연체,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지금 상당히 위태로워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자, 결론적으로 무주택 입장에서 한 번의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축하한다고 한 거고요. 어떤 기회냐? 최고의 타이밍.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 특히 양극화에서 막 뛰는 걸 잡을 수는 없어요. 물론 돈 많은 사람은 뛰는 거 잡으면 좋아요. 근데 돈 없는 분들은 막 폭락한 거 싸게 잡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청약 당첨이 유리하다고 했어요. 특히 서울하고 3기 신도시가 좋아요. 이런데 예전 같으면 다 떨어질 것들이 이제 당첨될 수도 있다. 전세 대출을 활용하세요. 자, 대출을 활용한 다음에 본인이 꼭 거기 안 살더라도 서울에 갭 투자하고 나는 여기에 살 수도 있다. 무주택자들은요, 돈만 있으면 정말 가벼워요. 그 다음에 서울의 상급지를 매입하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해요. 외곽이라도 갈아타지 않고 직접 매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2년 보유로 비과세. 여러분들 강남 3구 용산 빼고는 그냥 2년만 끌고 가면 세금 안 내요. 갭 투자만으로도 세금 없어요. 단 12억까지 해당돼요. 12억 넘어가면 고가 아파트 세금이 붙죠. 금액에 맞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내가 돈이 1억 있다. 그러면 재개발 모아타운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10억 있다. 그럼 한강변, 강남권까지 갭 투자할 수 있고, 이렇게 보는 거죠. 무주택은요, 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 대출금지, 금리 인하 늦춘다. 가계대출 증가세 우려, 당국한은은행 대출 규제 완화. 이제부터는 한국은행도 대출 규제 완화를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강화한다는 뜻이에요.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대출 금지, 가계대출 급증, 필요시 개인별 주담대도 이제 금지시킨다고 하죠. 대출, 그래서 신용 점수 아시죠? 점수를 지금 먹이고 있어요. 그 점수 밑으로 가게 되면 많이 안 해줍니다. 대출도. 대출 규제 완화 중단, DSR 예외, 적격 대출 등 다 포함시켜버렸어요. 대출 벽도 높이려고 DSR,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까지 해갖고 이자도 세요. 대출 위험 수준, 민간 대출이 6천조니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4대 은행 부실 대출이 2천억이랍니다. 무려. 5대 은행 자영업 대출 연체가 1조, 뭐 몇천억도 아니고 1조가 그냥 연체. PF 대출 위험 신호 감지.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폭탄 터뜨렸잖아요. PF 대출에 대해서. 대출 제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대출 제한에 적극적 협조. 왜? 한국은행도 목표치가 80%예요. 지금 가계부채 GDP 대비 100이 넘어가죠. 100%가. 이걸 80%로 줄이는 게 목표야. 스트레스 DSR, 금감원 가상금리 1에 3%까지 플러스로 적용하고 있죠. DSR 40% 이내 수준. 전세대출 등 예외를 축소시키겠다. 가계부채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 여러분들 신용점수 900점도 대출 문턱 높여버렸어요. 즉 신용점수 낮으면 이제 대출 안 해주거나 조금밖에 안 해줘요. 주요 은행 대출 중단입니다. 한마디로. 집값 하락의 요인이 되겠죠. 왜? 대출을 제한시킨다는 것은 가뜩이나 수요층이 부족한데. 자, 신용점수, 청년대출, 총량규제 부활. 이거 총량규제 부활되면 난리 나겠죠. 자, 먼저 신용점수. 5대 은행 신규 취급 평균점수가 927.6점. 여러분들 한번 점수 먹여보세요. 2013년 866점 대비해서 40점이나 뛰었어요. 인터넷도 906점으로 40점이나 올랐어요. 이제는 900점 이하로는 대출도 많이 안 해주거나 대출을 아예 안 해줍니다. 청년대출, 청년 전세대출 말만 해준다고 해놓고 문전박대. 정부 정책대출, 1금융권 다 거절하고 있어요. 말도 안 들어요 이제 은행들이. 왜? 괜히 대출해줬다가 돈 못 받는데. 청년 주담대, 서울 6억 이하, 그리고 85m 이하로 국한시켰는데 서울에 6억 이하가 몇 개나 되겠어요, 아파트가. 총량규제 부활. 이미 50년 주택담보대출은 중단했는데 이제 40년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중단이. 주담대 총량규제, 대출을 강제 규제하는 거죠. 가계대출 감소, 주택업체, 집값 하락하는 거죠. 자, 이제 무주택자 아까도 말했지만 세 가지 아주 절호의 기회, 매수의 기회, 청약의 기회, 그리고 추가 매입도 할 수 있어요. 돈이 있다면 하나 매입하고 자녀 매입, 또는 하나 매입하고 일시적 2주택 매입. 얼마든지 본인의 금액에 따라서 매입을 할 수가 있다. 먼저 매수는 입지, 타이밍, 유형, 투자, 이걸 골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이 그동안에 너무 피해를 봤잖아요. 근데 기회가 와요. 단, 영원히 폭락론자에 빠져서 계속 집을 안 잡는다? 글쎄요, 이제 물론 양극화가 계속 가면 참 좋은데 아무리 양극화라 할지라도 물가가 뛰면 얘도 또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금 뭐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내려가는 중인데 결국은 폭락론에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좀 중도론에서 기다렸다가 잡든지 아니면 싸다고 생각하면 매수하든지 그랬으면 좋겠어. 청약도 입지 서울 3기 신도시 중심으로 잡는데 자 60점 이상은 릴레이식으로 계속 뭐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60점 이하로는 뭐 50점, 40점은 무주택일지라도 별로 좋은데 당첨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차라리 금매 잡는 게 나아요. 이게 가점이 낮으면 너무 청약에 올인하지 말아라. 강남 같은 경우는 가점도 거의 70원절이 돼야 돼요. 60점 갖고는 떨어집니다. 강남. 참고하세요. 추가, 일시적 2주택으로 잡을 수도 있고 자녀 매입할 수 있어요. 또 매매 하나 하고 청약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국토부 긴급 발표, 국토부도 긴급 발표를 여러 번 했는데 부동산 전면 개혁, 정부 3조 원 투입해서 건설사 땅을 사들인답니다. 이런 이 지경까지 왔어요. 이제 이번에
자, 200조가 넘는 PF를 폭발시킨다고 하잖아요. 이제 당근과 채찍 다 주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겠죠. 미분양은 리츠가 매입하고, 정부는 건설회사 땅을 사고, 건설회사 토지 매입, 미분양 주택 매입, 기업 구조정리 리츠 도입, 한국토지공사 3조 원 건설 토지 매입, IMF 때 2.6조 원이고 미국 발기 때 7천억에 비한다면 지금 3조 원. 돈 단위는 작아졌지만 금액은 크잖아요. 지금은 경제 위기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IMF 때 미국 발보다 더 투자했잖아요. PF 사업 4단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예전에는 3단계였어요. 근데 회수음은 4단계를 신설해서 4단계는 은행이 됐든 건설사가 됐든 과감하게 구조조정 및 경매, 공매 넘겨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들. 결국 건설사와 이금융권 타격받을 거 아니에요. 미분양과 청약제도, 준공업 미분양 7개월 연속 증가세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입주한 다음에 미분양을 준공업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이걸 악성 미분양이라고도 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야. 그러니 할인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20% 할인 분양 하다 보면 미리 분양 재가격 주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바리게이트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죠. 국토부 지방 준공업 미분양 주택 수를 제외시킨다라고 했는데 국회 통과가 변수고, 청약홈 개편, 신생아, 다자녀 등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 자, 무주택자분들 이제 마침내 이 부동산에 대한 기회가 일면 왔습니다. 물론 비싼 곳들은 더 올라갔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70% 해당되는 것들은 지금 기회가 이제 서서히 이제 오고 있죠. 자,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이냐. 기회가 왔을 때는 반드시 실행을 해야 합니다. 무작정 1년 후라고 예측한다든가 또는 자기 자신의 여건에 타이밍을 맞추면 오히려 위험해요. 감사합니다.